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장례식장 입구 며느리가 막아섰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오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순자는 낡은 검은 한복 차림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뭐라고 좀 해봐.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 내리는 장례식장 밖, 순자의 한복 끝이 젖어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그녀가 단 한 달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검은 한복을 입은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편 장례식에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오시고 언론도 올 수 있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혜진은 순자의 낡은 한복 자락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뭐라고 좀 해봐. 순자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쫓겨난 순자의 검은 한복 끝이 젖어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펴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위엔 어제 남긴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칸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가야지. 혼잣말을 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된 파란 점퍼, 낡은 운동화, 그리고 허리에 찬 작은 배낭. 그게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순자는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겠지. 큰아들 민수는 저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뒤로 집도 옮기고 차도 바꾸고 순자가 알던 그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니까요.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인부들, 그리고 순자처럼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 순자는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가게 주인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야죠. 먹고 살려면요. 순자는 웃으며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배달할 채소 박스가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순자는 묵묵히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5층짜리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을 연 주민이 1,000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2,000원. 순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5곳을 돌고 나니 10,000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순자는 작은 지갑에 돈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이면 되겠네. 오전 10시 배달을 마친 순자는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벤치 옆으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아기였을 때 순자는 그 아이를 업고 시장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 영철은 공장에서 일했고 순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민수가 어릴 적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여주곤 했습니다. 계란 하나 넣어주면 민수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영철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손이 끼어 병원에 실려갔고 그 후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순자는 그때부터 혼자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엔 시장 배달,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청소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크면 돼. 순자는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자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순자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회사 일도 많을 테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리웠고 어린 시절 아이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과일 몇 개, 나물 2가지,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1병. 촛불을 켜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애들은 다 잘 커서 자기 길 가고 있어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올해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아니요. 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편 제사에 내가 왜 못 가냐? 어머니, 회사 사람들도 오고 해서요. 조용히 하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오고 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순자를 꼭 안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냐?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검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정성껏 다려서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를 매만졌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가방에 향을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까지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고급스러운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편 장례식에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오시고 언론도 올 수 있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혜진은 순자의 낡은 한복 자락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체면? 남편 장례식에 마누라가 오는 게 체면이 안 서냐?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장 안쪽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뭐라고 좀 해봐. 순자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옆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아, 먼 친척이에요.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셔서요. 혜진의 대답에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순자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비 부르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비? 좋아, 불러봐. 내가 누군지 다 말해줄 테니까.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민수야, 너 정신 차려. 나 내 엄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만이라도 조용히 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민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순자가 아는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나갈게.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우산도 없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빗물이 검은 한복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할머니 하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우산도 없이.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순자는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집에 돌아온 순자는 젖은 옷을 벗지도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신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굶어도 아이들 먼저 먹였습니다. 아파도 병원 가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대가란 말입니까?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 영철이 나타났습니다. 영철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괜찮아져요? 민수가 날 버렸어요. 아니야, 민수는 지금 길을 잃었을 뿐이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영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방만이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깊은 슬픔이 그 눈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 한 명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배달 박스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창립물산 기획실 정상욱이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상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창립물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쪽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상욱의 태도는 정중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입구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상욱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박순자 씨께서 지난 10년간 해운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희 회사에서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순자 씨의 활동 내역을 알게 됐습니다. 정상욱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봉사활동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매주 빠짐없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봤던 기록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박순자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복지 현장을 아는 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정상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순자 씨, 진심은 배움보다 강합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직접 박순자 씨를 추천하셨습니다. 대표님이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 박순자 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대표라니? 순자는 그런 사람을 아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회사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시죠. 정상욱은 회사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창립물산, 서울 강남구. 순자는 그 주소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릴까요? 박순자 씨가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정상욱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메모지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수모 이후 순자는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오래됐지만 정성껏 다린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강남까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높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립물산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순자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순자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기획실 정상욱 부장님을 찾아왔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정상욱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복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박순자 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상욱이 프로젝터를 켜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센터 운영 계획,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시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상욱이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도움보다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드려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상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회의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정상욱의 제안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박순자 씨가 필요합니다. 복지사업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순자 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상욱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상욱은 순자를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2층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순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를 보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회의 끝나셨습니까? 정상욱이 그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표? 순자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정상욱의 소개에 순자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상욱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대표님, 박순자 여사님을 아십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자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정상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회사에 오다니.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아내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어? 혜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어머니가 오셨어. 뭐? 시어머니가 왜 회사에?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시어머니를 회사 자문위원으로 모시겠다고? 나도 몰랐어. 정 부장이 추천했대. 당장 취소시켜야지.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으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한 일이야. 취소할 수 없어. 그럼 당신이 대표 권한으로 막으면 되잖아. 그렇게는 못해. 정 부장이 이사회에까지 보고한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설마 지금 시어머니 편 드는 거 아니지? 편을 들고 말고가 아니라. 난 싫어. 시어머니가 회사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순자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욱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업무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순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켜고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자문위원이래. 나이가 꽤 있으신데 무슨 배경이 있으신가 봐. 순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상욱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첫 출근 어떠세요? 좋습니다. 배울 게 많네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상욱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식당을 둘러보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른 쪽 자리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복지사업 관련 자료를 읽고 현장 조사도 나갔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은 순자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자문위원님, 의견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르시네요. 칭찬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와는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복지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복지 사업팀에서 보고하시죠. 정상욱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복지 사업이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재무 담당 임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상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복지 사업은 당장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뢰를 쌓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높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게 기업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뭔가 느끼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순자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순자 자문위원님.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대표님,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시어머니 일 때문에 고민해? 당신은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쫓겨날 때 뭘 느꼈어? 민수의 질문에 혜진은 돌아봤습니다. 뭘 느꼈냐니? 당연히 창피했지. 창피? 그게 다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었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복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순자를 존중했고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순자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감사팀에서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돌았습니다. 재무팀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재무팀에서 회사 자금 3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팀장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빼돌린 겁니까?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무팀장 윤혜진 씨의 결제로 나간 금액입니다. 명목은 복지사업 관련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윤혜진은 민수의 아내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횡령을 했다는 겁니까? 증거가 명확합니다. 계좌 추적 결과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는 긴급히 종료됐고 이사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쇼핑백 몇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 돈 3억 원 뭐에 썼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강남 오피스텔 샀어. 투자용으로. 투자용? 그게 회사 돈이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대표잖아. 나중에 메우면 되지. 메우면 된다고? 이게 횡령이야. 범죄라고. 범죄라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우리 잘 살려고 한 건데. 혜진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발각되면 나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 그럼 뭐 어째? 당신 능력 있으니까 다른 데 가면 되잖아. 혜진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저녁은 알아서 먹어. 혜진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민수 대표,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아내를 곧바로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돈은 제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박민수 대표, 대표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정상욱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대표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와 순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차갑지도 동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창립물산 대표 부인 횡령 사건, 대표 사퇴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기사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사퇴하신대. 부인 때문이래. 회사 돈 빼돌렸다던데.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을 때 정상욱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자문위원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이번 횡령 사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박순자 자문위원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사업 예산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집행되지 않은 금액인데 사용된 것으로 기록돼 있더군요. 그래서 감사팀에 제보하신 겁니까? 네,
회사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상욱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대표님이 혹시 자문위원님의 가족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상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신데 제보를 하셨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으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상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존경합니다, 자문위원님. 정상욱이 나가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순자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돈 좀 벌려고 한 건데. 혜진은 화장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 곧 받게 될 거야. 이혼? 민수는 비틀거리며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이혼. 나는 실패한 남자랑 살 생각 없어. 혜진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지. 나 탓하지 마. 혜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사회는 민수의 완전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수는 개인 물품을 챙겨 회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수야.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명밖에 안 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을 아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이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한참 민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체면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마라.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는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재산은 대부분 혜진에게 넘어갔습니다. 횡령된 돈을 갚기 위해 민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청솔 컨설팅의 강대식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컨설턴트 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컨설턴트,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민수 씨의 경력을 봤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청솔 컨설팅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강대식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민수 씨,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대식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 씨의 이력을 알고 있습니다. 창립물산 대표였고 횡령 사건으로 사퇴하셨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 박민수 씨가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강대식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청솔 컨설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 경영 자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자꾸 그만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뉴얼대로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장님, 직원들과 진심으로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대화요? 그런 걸 언제 해요? 바쁜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옵니다. 민수의 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소홀히 대했는지, 어머니를, 직원들을, 심지어 자신까지도. 저녁, 민수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혼자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곳.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창립물산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됐지만 이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내부 승진이 맞습니다.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박순자 자문위원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순자 자문위원을요? 네, 지난 몇 달간 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횡령 사건도 박순자 자문위원이 제보해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경영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고민했습니다. 1시간의 논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순자를 지지했습니다. 순자는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다음 날 정상욱이 순자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자문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새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경영을 모릅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이사회가 박순자 자문위원님을 선택한 이유는 능력보다 진심 때문입니다.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박순자 자문위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사람이 중심인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순자의 취임 소식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원룸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대표로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복지 사업은 더욱 확대됐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순자를 기적의 대표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책상 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영철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상욱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일하세요? 아, 부장님.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상욱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욱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박민수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상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지금 청솔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박민수 씨를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민수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상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립물산 박순자 대표가 올해의 경영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상패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랄 것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대답에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 들어서 대표 됐다면서?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민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사시는 빌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빌라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라, 민수야. 어머니,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내쫓고 체면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어요.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이미 했다.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엄마도 아팠어. 순자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니. 순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해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야. 네, 어머니.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이제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기억해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청솔 컨설팅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대식 대표가 물었습니다. 박 컨설턴트, 오늘 표정이 좋은데요? 네, 대표님. 어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수는 책상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고객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직원 문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민수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줘요. 월급도 밀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사장님을 만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들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건 아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죠. 민수는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매뉴얼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했습니다. 사장님은 고마워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창립물산을 업계 최고의 복지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최상위권이었고 수익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민수는 청솔 컨설팅에서 인정받는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순자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욱이 노크하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에 언론 인터뷰 있으십니다.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어요. 오후 2시 기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앉았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68세의 대표가 되셨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야 많았죠.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의지입니다. 대표님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작은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라.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시키세요. 그럼 된장찌개 시키자.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요즘 일은 어떠냐? 좋아요, 어머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돈보다 보람이 먼저야. 순자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내쫓았을 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체면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죠. 민수야.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가 회사에서 보여주신 모습, 횡령 사건을 제보하셨던 용기,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신 사랑. 그 모든 게 저를 깨웠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어머니야말로 고맙습니다. 평생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와 민수는 함께 걸었습니다.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혜진이랑은 어떻게 됐냐? 이혼했어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인생은 길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네,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좋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후 창립물산 창립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전 직원이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순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홀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민수 이제 어른 됐어요. 혼잣말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민수야, 왔구나. 네, 어머니 축하드리러 왔어요. 민수는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꽃을 받아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 될게요.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민수야.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대표 취임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수가 컨설턴트상을 받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도 스스로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시작은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또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의 시작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